수, 맞아요. 수호천사 수학 맞아요. 진짜요? 진짜로 맞아요. 아니, 그 영상 올라가는 채널이요. 그리고 그 채널 주소는 그 뒤에 숫자가 119 빨리예요. 수학 119 빨리. 자, 가볼게요. 303쪽, 304쪽, 305쪽. 너무 쉬웠죠? 305쪽 넘어가고, 307쪽, 308쪽, 309쪽. 없어요? 내가 그때 309쪽 많이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다들 잘 하셨나 보네. 자, 그럼 우리 310쪽부터 또 개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설명은 방대하나 숙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가보도록 할게. 자, 우리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시그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해라 라는 뜻인데 이 시그마는 참 독종스러운 게 시그마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요. 왜? 더한 걸 또 더하고 더한 걸 또 더하고 더한 걸 또 더해도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리 벌써 연습한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309쪽 문제였죠. 309쪽 보면 이거 연습 많이 했었잖아요.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것들. 결국에 우리는 n번째 항에 먼저 시그마를 먼저 돌렸고 그걸 한 번 더 전체 시그마를 돌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시그마 두 개를 붙어 있는 걸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호로 한번 다시 공부해보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시그마 k 이퀄 1부터 예를 들어서 10까지 있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탄생한 거냐. 시그마 i 이퀄 1부터 10까지 i 플러스 1이다 라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나열된 숫자를 10개까지 더한 다음에 그걸 한 번 더 10개를 더해줘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얘를 조금 더 얘는 일단 난이도가 하고요. 조금 난이도를 올리면 여기에 이 앞에 있는 문자가 한번 포함되면 돼요. i 이퀄 1부터 10까지 i 플러스 k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요게 위에 건 난이도가 하, 밑에 건 난이도가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게 난이도 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 너무 쉽죠. 우리 외웠나? 상호야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k 제곱 k 세제곱 이씨 그럼 55의 제곱이라고도 말해야지. 3025. 요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외우자고 했습니다. 그럼 얘도 암산해 보면 i 이퀄 1부터 i의 1차니까 10까지 뭐가 나와? 55. 그리고 유나야 1이네. 1 더하면 되겠다. 그렇지 10 더해야지. 그럼 얘가 65인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k 이퀄 1부터 10까지 또 구해달라는 거야. 근데 결국에 65가 몇 개 나와? 10개 나오는 거니까 65 곱하기 10 해서 650이 되더라 라는 거야. 그럼 난이도가 하죠. 시그마가 두 개는 있었지만 사실상 시그마의 법칙을 쓴 건 한 개밖에 없었어요. K 공식.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일이 좀 달라져요. 왜? 여기 K가 있거든요. 여기 K가 있으면 여기 I랑 서로 관련 없는 문자니까 무슨 취급해라? 상수 취급해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여긴 뭐가 됩니까? 55가 되죠. 그리고 얘는 무슨 취급해야 됩니까? 상수니까 몇 K? 10K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뭐?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으니까 최종 정답은 550에다가 요거 아까 몇이었어? 시그마 K 55였으니까 한 번 더 구해서 550을 더한 게 정답이 되겠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1100 이렇게 정답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그마는 무궁무진하게 붙어요. 시그마 계속 붙어도 상관없다. 그래도 우린 당황하지 말고 이 밑에 있는 문자랑만 계산을 해주고 이 밑에 있는 문자랑 관련 없는 것들은 다 상수 취급만 잘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제가 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21번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 이거. 자, 21번. 자, 일단은 뭐 앞에 있는 건 오케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땡큐. 버리시면 되고요. 시그마 K 이퀄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그 순서 조심하셔야 돼요. 시그마 K 이퀄 1부터 M까지. 뭘 찾아달래요? K 플러스 I래요. K 맞아? 어쩐지 I지. 자, 가볼게 유나씨. 일단 K는 무슨 취급해라? 그렇지. 그럼 몇 M?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은 뒤에는 우리 I야. I 공식은 안 배웠는데요. 한 대 후두개 맞는 거지. 내 마음대로 요거 K로 고치면 K랑 똑같은 거니까 I의 1차식이니까 뭐였었죠? 그렇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이놈을 한 번 더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구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또 이제 빡치죠? 얘는 어차피 상수 취급이고 얘는 k 공식이니까 얘 뭐 나옵니까? m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어머, 얘는 상관없네요. 다행이네요. 얘랑 관련 없는 문자니까 싹 다 뭔 취급해라? 그래서 2분의 m 곱하기 n 플러스 1에다가 n을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두근의 곱, 두근의 곱, 이건 알지 않냐 이거지. 두근의 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22. 그럼 여기 마이너스 22 들어가면 얘랑 약분돼서 마이너스 11. 얘랑 약분돼서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1로 묶어줬다 라고 치면 실질적으로 앞에 n, m 뭐 하고 더하고 1 더하면 되니까 2더라. 근데 두근의 합이 뭐였었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10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8. 답은 몇? 88. 이렇게 답을 찾더라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뒷장 넘어갈게요. 시그마가 훨씬 쉬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저번에 했던 말 기억하세요? 사실 이 시그마가 왜 만들어졌죠? 바로 누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냐? SN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시그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SN을 보완한 게 시그마입니까? 라면 SN은 무조건 어디부터 더해야 돼요? 첫 장부터 더해야 된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그마를 통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번째부터 내가 원하는 번째까지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시그마겠죠. 그러면 결국엔 같은 뿌리를 같이 갖고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SN이라는 건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시그마 어디부터? 1부터 n번째까지 AN을 더한 걸로도 사실은 같은 뿌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K가 다른 번째부터 시작해도 된다는 거지. 사실 SN이랑 시그마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AN이 아니죠. AK는 사실 같은 뜻이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SN 알려주면 뭐 구하면? SN-1 구해서 뭐 하면? 빼면 뭐 나왔었어? 일반항이 나오듯이 똑같다. 얘는 다시 시그마 K 이퀄 1부터 어디까지? n-1번째까지 AK가 바로 SN-1이랑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 AN은 시그마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AK에서 시그마 K 이퀄 1부터 n-1번째까지 AK를 뺀 게 바로 일반항 구하는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두 개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뭘 의미하는지를 보자. 1부터면 이게 SN이네. 근데 얘는 1부터인데 n-1까지네. 아, 이게 바로 AN을 구한 공식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번 이 새끼들 한번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민유씨? 자, 민유야,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그러면 SN이 n에 관한 2차식이 나왔을 때 무슨 수열의 합? n에 관한 2차식이 나왔어요. SN이. 그러면 걔는 아마 무슨 수열의 합이다? 등차 수열의 합이다. 그럼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2차식인데 맨 끝에 상수항이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다? 첫째 항부터 등차냐? 두 번째부터 등차냐? 이걸 판단할 수 있다. 상호야, 첫째 항이 있으면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부터, 상수항이 없으면 그러면 상수항이 존재해서 두 번째부터 등차면 첫째 항은 누굴 믿어야 돼? A1을 믿어야 돼? S1을 믿어야 돼? S1을 믿어야 된다는 거. 첫째 항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23번을 한번 풀어볼 텐데, 자, 23번 보시면, 시그마 K 이퀄 1부터 어디까지? n번째까지 AK. 근데 이게 SN이네요. 라는 거야. 근데 그 SN이 뭐가 나왔냐? 2n승 빼기 1이 나왔대. 여러분들.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지만, 등비 수열은 n에 관한 지수 함수로 나온다. 지수로. 그러니까 아마 얘는 등비 수열의 합일 거야 라고 추측하자는 거지. 그럼 빨리 우리 뭐 하자? Sn-1을 구하자라는 거지. 그 다음 위에서 어떻게 하자? 빼자라는 거야. 야, 이거 기억하는 학생 있을까요? 자, 이거 뺐어? 그럼 AN 나올 거야. 그리고 요거까지는 어렵지 않지. 둘 중에 누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걔로 묶어줄 거예요. n-s으로. 그럼 여기 뭐가 남죠? 여기는
그래서 우리 일반항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일반항으로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잠깐 의심 타임. 뭘 의심해야 될까? 이거 첫 번째부터 등비야, 두 번째부터 등비야를 의심해 봐야 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등차 수열에서는 Sn 자체가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왔을 때 이 C가 있고 없고를 갖다가 우리가 첫 번째부터 등차냐, 두 번째부터 등차냐를 판단했는데 등비 수열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Sn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는 누구 갖다가 첫 번째부터 등비인지 두 번째부터 등비인지를 판단한다 그랬지? 그치. 얘네 둘이 더했을 때 바로 그 값이 0일지 0이 아닐지를 판단한다. 0이면 등비 수열이 첫 번째부터고 0이 아닐 땐 두 번째부터 등비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다? 여기가 n승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완전 땡큐겠지. 이 상태는 벌써 여기가 n승이 됐으니까 1 하고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뭐 나와? 0 나오지. 그럼 얘는 첫 번째부터 등비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1 넣어볼까 지우나? 1 넣으면 뭐 나오지? S1이? A1도 뭐 나오지? 오케이, 얘는 첫 번째부터 등비였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일반항 자체가 아따 막 이렇게 나와버렸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얘는 1이랑 마이너스 1을 더해서 첫 번째부터 등비다? 말 돼 안 돼? 안 된다. 여기를 n승으로 먼저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저걸 n승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우리 첫 단원 배운 뭐다? 지수 단원이니까 얘 자체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의 n승에서 1 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얘가 몇이지? 빼기 1은 0이 아니네. 그러면 아마 얘는 두 번째부터 등비였을 거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문제가 뭘 구해달래? 음이 얘를 다시 시그마 k 이퀄 1부터 몇 번째까지? 다섯 번째까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 들어간 일반항을 바꿔놨어요. a에 2k-1로. 근데 얘들아, 요거 2k-1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우리 수학에서 2k-1이 대표적인 뭐지? 홀수죠. 홀수 번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항은 첫째 항이 1이면서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인데 그 중에서 홀수 번째들만 골라서 더해달라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요. 공비가 2가 나오면 홀수 번째는 공비가 오히려 뭐로 바뀌어요? 4로 바뀌겠죠. 그러면 얘는 알고 봤더니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의 합이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놓고 공비가 4고 첫째 항이 뭐고 1이고 4의 항의 개수가 1부터 5니까 5개고 마이너스 1을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더라라는 거야. 이것도 너 갖고 막 구하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공비가 4로 바뀌고 첫째 항이 1이니까 바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참 웃긴 게 뭐냐면 시그마는 조금 편파적이에요. 왜 편파적이냐면 우리가 지금 배운 수열은 등차 또는 등비예요. 근데 시그마 다음에 여기에 대부분 K에 관한 1차식이 들어가면 다 뭐라고 판단해도 돼요? 등차 수열이라고 판단해도 돼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잘 봐. K 플러스 1이 들어갔어요. K 이퀄 1부터 10까지.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어떻게 푸냐면 첫째 항이 2네요, 선생님. 2분의 항의 개수 10개네요. 첫째 항 2네요. 라스트 항 11이네요. 등차 수열의 합으로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시그마는 여기가 K가 란 1차식이 나오면 등차로 풀어도 되고 그래서 등차로 풀었더니 답이 뭐 나와요? 5 곱하기 13이니까 40 65가 정답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공식 외웠잖아. 불러봐. 뭐지? 1부터 10까지 K 55 네 1이니까 뭐 나와? 그래서 65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시그마는 편파적이란 이유가 뭐냐면 뒤에 일반항이 K가 란 1차식이면 시그마 방식대로 풀어도 되고 등차 수열의 합으로 풀어도 돼요. 근데 이 시그마 새끼는 너무 양아치 같은 게 이 뒤에 만약에 지수가 나오잖아요. 시그마 다음에 지수로 나왔어요.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2의 K승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요. 시그마 방법이 없어요. 얘는 이렇게 뭐 공식 갖다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없고요. 오로지 등비 수열의 합으로만 풀어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선생님 여기 K에 관한 지수가 바뀌는 수가 지수로 올라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이거 막 자시고 시그마는 다 잊으세요. 이거 까먹으셔도 돼요. 까먹고 그냥 이거 10개 더하래. 빨리 공비 찾으세요. 1 넣었더니 1 나오고 첫째 항 1이네.
공비가 2네. 오케이. 그럼 나는 마음 놓고 등비수열에 학공식 써야겠다.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가 등비수열이네. 그럼 뭐 시거 이거 안 봐도 돼요. 5개라는 것만 알면 돼요. 어차피 등비수열의 합에서는 중요한 게 항의 개수만 알고 나머지는 여기서 벌써 나오거든요. 공비가 4야, 공비가 8이야, 공비가 16이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를 답으로 적으면 되니까 3분의 1024, 1023이라고 하면 되니까 혹시 양분 되나요? 341이라고 답을 말해주면 되겠네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 참 시그마가 나쁜 새끼죠. 등차만 좋아하고 등비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민유야. 초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눈이 양쪽으로 2cm씩 벗어나면 얘들아 동공지진이라고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서요.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마지막 수열의 합 진도입니다. 이야. 자, 가봅시다. 빨라요? 민유야? 조금요. 그럼 좀 천천히 해봐요. 자, 가볼게요. 자,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빨리 할게. 오늘 선생님 좀 서러웠어요. 아직 집에 혼자 있거든요. 아기가 아직 산후조리원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일어나서, 근데 아침 루틴이 뻔해요. 일어나서 집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내가 먹을 밥을 차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8시 반에 일어나서 집을 청소합니다. 그 다음 9시 20분인가에 갑자기 띠리링 전화가 와요. 차를 빼래요. 왜 빼지? 봤더니 아파트 나무 가지치기 한다고 빼래요. 나무 앞에 댔다고. 뺐어요. 집에 30분에 올라왔죠. 띠리링 전화가 와요. 아내한테 전화 와요. 왜? 보건소를 갔다 오래요. 보건소 가서 뭐 좀 받아오래요. 갔어요. 9시, 거의 한 55분쯤에 집에 온 것 같아요. 집에 왔죠. 띠리링 울려요. 그래서 왜 했더니, 동사무소 좀 갔다 오래요. 동사무소를 갔어요. 10시 한 30분에 왔어요. 동사무소가 민생지원금인가?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죠. 그래서, 아침부터 참 고생했다라는 의미로 컵라면을 하나 딱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다음 한 5분이 흘렀을까요? 이제 맛있게 먹어야겠다 하고 아시죠? 되게 기쁜 마음으로 뚜껑을 뜯다가 엎었어요. 와장창 1cm 앞두고요. 정말 조심스럽게 돌려서 하다 맨 마지막 1cm가 남았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처음 할 때는 두 손으로 잡고 뛰잖아요. 마지막에는 톡 잡아 당기면 뜯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믿음을 안고 툭 잡아 당겼죠. 와장창 다 쏟았어요. 근데 그 국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받치고만 있었어요. 너무 서러워서 이제 다시 치우고, 다시 이제 라면에 다시 물을 붓고 또 기다렸죠. 오늘 아침에 되게 서러웠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모든 걸 다 부정해버렸어요. 라면이. 저의 오늘 하루를, 너는 오늘 열심히 안 살았어. 다시 해. 리셋 시켜버렸어요. 난 처음이에요. 라면 국물 엎은 거. 지금 저를 비하하는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 가볼게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열의 합을 배웠거든요. 근데 왜 그 단원 앞에 여러 가지란 말이 붙었을까요? 왜냐면 있는데 꼴랑 해봤자 수열의 합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잖아. 꼴랑 뭐 배웠죠? 등차 등비밖에 안 배웠어요. 이 뒤에가 대부분 시그마 다음에 등차이거나 시그마 다음에 등비였어요. 그래놓고 여러분들은 결국 시점 종점만 막 바꿨고 시그마에 시그마 붙였고 뭐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뒤에가 시그마 다음에 야 이제 나 여기 들어온 거 줄 거야 나 너네. 바로 그래서 첫 번째 분수를 줍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분수를 준다라는 게 뭐냐면 분수를 더하라는 건가요? 일단 분수 더하기도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죠. 왜? 통분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더하라고는 안 하고요. 여기가 k 이퀄 1부터 몇 가지인데 이 k가 결국엔 분모에 존재하는 즉 시그마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요런 모양꼴을 한번 이제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 1 넣으면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 2 넣어보면 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이거 결국 통분해야 되잖아요. 아니지. 그래서 얘처럼
시그마 다음에 이 바뀌는 변수가 하필 분모로 갔을 때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뭐? 네 글자? 부분? 분수라는 거밖에 없다라는 거야. 부분 분수. 그럼 도대체 이 부분 분수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연속하는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분수의 합을 줄여서 부분 분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방금처럼 1 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1, 2 넣어보면, 아이고, 1 안 넣네. 1 넣어보면 1 곱하기 2분의 1, 2 넣어보면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등등등. 연속하는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분수의 합을 우리가 부분 분수라고 해요. 부분적으로 분수가 되어 있다. 근데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한대요? 근데 사실은 이거 초등학교 때 또 배웠어요. 제가 계속 그러죠. 여러분 대부분 수학 공부할 때 어때요? 다 초등학교 때 사실 한 번쯤은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문제인 거였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아마 실제로 3학년 때 가서는 이럴 거야. 고1 때 배웠지. 고2 때 배웠지. 이런 소리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사실 있잖아요. 한번 추론해 볼래? 저거 너네 통분한 거야. 통분이 안 돼 있던 분수 두 개를 사실은 통분한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다시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초등학교 때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나 그랬을 거야. 복구해봐. 얘가 통분된 식이야. 통분되기 전 식으로 고쳐봐. 너네 어떻게 고쳤어, 이거? 분모, 아니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제가 알기로, 정석은. 어떻게 배웠냐면, 결국엔 일단 1 곱하기 2죠. 근데 우리 통분의 원리가 뭐예요? 분모끼리 곱한 것뿐이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제가 무조건 이렇게는 쪼개줘야 돼. 이렇게는. 그래야지 통분하면 1 곱하기 2로 가거든. 그 다음에 정석은 어떻게 배웠냐면 여기 A, B라고 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통분했어. 2A 더하기 B.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가 나온 거다. 그래서 얘가 1이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제 이걸 만족하는 A, B를 찾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요 위에 나오려면 아마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2분의 1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2분의 3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도 사실은 통분된 식이에요. 그럼 얘도 사실은 뭐였냐면 2분의 A에다가 3분의 B를 더한 거예요. 얘 통분하라 그랬으면 2 곱하기 3분의 3A 플러스 B라 2B라는 거죠. 근데 얘랑 규칙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아마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 논리대로 얘를 싹 다 한번 분석해 보니까 1분의 1에서 2분의 1을 뺀 거고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뺀 거고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뺀 거를 두두두두두 더하는 거더라. 봤더니 속어 형태가 이루어지더라. 그게 만약에 10까지 더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10번째까지면 마지막은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이어서 얘까지 없어지게. 그래서 정답이 1 빼기 11분의 1. 답은 11분의 10이더라 라는 거예요. 저렇게 복잡했던 2분의 1, 6분의 1, 12분의 1이 계산해보면 꼴랑 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 약분도 되고 통분도 되보면.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여러분한테 이제 암기를 시켜야겠지. 근데 그럼 이게 어떤 모양꼴이 돼야 우리가 이렇게 속어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풉니까? 라고 봤더니 바로 우리가 부분 분수를 뭐라고 하냐? 두 수의 곱의 분모 형태로 이루어진 분수라고 하는데 얘가 알고 봤더니 요렇게 복구가 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했던 1 곱하기 2분의 1은 A, B, B에서 A 빼면 1분의 1 그리고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었다라는 거. 2 곱하기 3분의 1은 A에서 B, B에서 A 빼면 1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었다. 바로 이것들을 다 더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시그마로 한번 나타내보자 이거. 시그마로 저기 써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쓰면 K 이퀄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은 얘가 A고 얘가 B면
B에서 A 빼면 유나야 뭐 나와? 그치. 그래서 얘는 알고 봤더니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1분의 1에서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더라 라는 거야.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이건 있으나만 하고 1 넣으면 1분의 1 빼기 얘 나오고 2 넣으면 얘 나오고 3 넣으면 얘 나오고 마지막 9도 한번 넣어볼게. 9 넣어보면 9분의 1 빼기 10분의 1도 나오고 마지막 10 넣으면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나와서 없어져서 1 빼기 11분의 1 그래서 11분의 10이 나온 거다라는 거. 근데 그럼 부분분수는 무조건 여기 차이가 1만 나야 되나요? 아니야. 어쨌든 우리가 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합은 다 부분분수라고 그래. 근데 그럼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예를 들면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도 되나요? 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재미난 게 하나 나와. 뭔 재미난 거 있는지 봐볼게. 요거 한번 풀어볼게 내가. 잘 봐. 일단 재미난 거 물어볼게. B-A가 뭐 나와요? 2 나오지. 근데 2가 아니라 2분의 1이겠지? 그럼 얘를 먼저 일반항부터 써보면 어떻게 쓰냐면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2분의 1 곱하기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뭐 쿵쿵거려? 됐어? 자, 그 다음에 요 2분의 1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앞으로 나갈 수 있어. 상수 취급하니까. 그 다음 여기다 한번 1 넣어볼게. 유나야 불러봐. 뭐 나오지 처음에? 1분의 1 빼기 3분의 1. 2 넣어보면 뭐 나오지 민유야? 2분의 1 빼기 3도 넣어봐. 민유가 넣어보면? 안 넣어봐? 어려워? 자, 그 다음에 9 넣어볼까? 9 넣어볼까 민유야? 마지막 10 넣어볼까? 그러면 재미난 게 뭐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거될 때 신기하게 뭐 미친 거 저거 왜 줘? 이렇게 없어져. 그럼 이제 너네들이 무슨 고민이 들어? 선생님, 앞에는 대충 써보면 지워지는 게 보이는데, 야, 이거 끝에 가서 조금 고민됩니다. 누가 죽을지 누가 살지가 조금 고민돼요. 그치? 그래서 법칙을 알려줄게. 잘 보세요. 소름 돋을 거예요. 소름 돋을 준비하세요. 잘 봐. 첫 번째. 소름. 첫 번째. B-A가 뭐 나왔죠? 2 나왔죠? 앞에서 몇 개 살아남았죠? 그래서 2개예요. 1차 소름. 서윤아. 두 번째 소름. 잘 보세요. 살고, 죽고, 살았죠. 살고, 죽고, 살아요. 대칭으로 모양이 항상 이루어져요. 얘도 보세요. 아까 사라졌네요. 아까 그 1 있죠? 한 개짜리. 앞에 1분의 1 살아남았죠. 그래서 맨 뒤에 뭐가 살아남았죠? 11분의 1이 살아남았죠. 그리고 B-A가 뭐 나왔었죠? 그 문제? 그래서 앞에서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하나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B-A가 우리 어디 갔니? 아이씨 지워버렸네. A 곱하기 B분의 1 할 때 얘가 A분의 이렇게 나오면 일단 우리가 이 B-A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살아남는 놈의 개수다. 앞에서. 그리고 그 살아남는 놈의 순서는 항상 대칭이다. 살고 죽고 살면 살고 죽고 산다. 그래서 항상 없앨 때도 이 앞에가 더 써야 되나 봐요. 그래야지 제가 이게 없어지는 거 보일 것 같아요. 필요 없어. 똑같이 대칭으로 살아남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럼 너네들이 앞으로 학교 시험에서 나중에 2학년 때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분수는 요게 일단 제일 기본값이고요. 그리고 방금 했을 때 2개짜리도 되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요. 3개 이상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K-1, K 플러스 1, 요 분의 1. 요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부분분수에서. 근데 선생님, 저 하나 질문 있습니다. 둘 중에 누굴 A라고 하고 둘 중에 누굴 B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A가 B보다는 작은 게 좋아요. 물론 뭐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 어쨌든 A가 B보다 작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얘네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B-A가 뭐 나와요?
마이너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작은 거, 큰 거 쓰면 B에서 A를 뺐을 때 양수가 나올 거니까 살아남는 놈의 개수도 판단하기 좋고 대칭형으로 없어질 때 가운데가 맞뿔이 나오는 게 아니라 뿔마가 나와요. 이거 만약 반대로 풀면 맞뿔이 나와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없앨 때 혼란이 와요. 애들이 이거랑 이거 뭐야 어떻게 없애야 되지? 혼란이 오니까 웬만하면 작은 거, 곱한 거, 큰 거 하면은 B-A가 좀 이쁘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등차 등비를 제외하고 던져주는 부음분수의 합입니다. 그게 지금 312쪽에 설명이 돼 있는 거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리식의 수열의 합인데, 무리식의 수열의 합은 얘들아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너네들이 나보다 더 잘해. 혹시 영상 찍히고 있나요? 저 새끼 거짓말이에요. 또 가서 봐. 예빈이가 영상 찍히고 있니? 안 찍히고 있어? 진짜? 아니, 쟤도 이제 나 진짜 아니, 그거 말하는 게 힘들어요. 나 너네 너무한 거 아니야? 얘들아, 무리식의 수열의 합은 안 어려워요. 우리 무리식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그치. 유리화하면 얘도 속어 형태로 가요. 속어 형태로. 자, 그럼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되고요. 와, 313쪽에 개념 3번에 졸라 별표 치세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이대 보고 냅니다. 개념 3번. 개념 3번이 바로 뭐냐면요. 등차와 등비가 곱해진 꼴의 수열의 합이에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조화. 아니에요. 조화는 역수 친 게 등차인 거예요. 얘를 우리가 몇 급수라고 합니다. 몇 급수. 몇 감따 할 때 몇 급수. 자, 그럼 이 몇 급수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냐? 몇 급수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앞에는 등차처럼 커져요. 근데 뒤에 거는 등비처럼 커져요. 그리고 그걸 더하래요. 그럼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앞에 거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쓰면 K예요. 근데 뒤에 거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으로 써보면 3의 K 씁니다. 이렇게 앞에는 등차인데 뒤에는 등비. 그리고 그 두 개가 곱해진 형태의 합을 우리가 바로 몇 급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몇 급수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하면 방법은 하나예요. 바로 공비를 이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얘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S라고 한번 해볼게요. S. 그리고 이걸 만약에 10번째까지만 더하기로 했대. 3에 14. 이렇게. 여기까지만 더해보죠. 우린 저 S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저 공비가 지금 뭐예요? 3이죠. 3. 등비 수열만 보면 공비가 3이잖아요. 어떻게 하냐? 저 S에다가 다 3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럼 3을 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대각선으로 배열이 돼요. 무슨 뜻이냐? 3S를 구해보잖아요. 그럼 여기다 3 곱하면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비를 일치시키면 이렇게. 맞아요? 아줌마 맞아요? 그 다음 요 두 번째는 뭐 나오죠? 2 곱하기 27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 3 곱하면 얘한테 가니까. 민유야 이해가? 그러면 여기 밑에는 여기 있는 걸 곱한 거니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 더 남죠. 개수는 어쨌든 10개를 만족해야 되죠. 여기 뭐 남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빼보는 거야. 위에서 아래씩. 얘 밑에서 위에씩 뺄게요. 자, 밑에서 위에씩 빼면 뭐 나오는지 봅시다. 자, 뺄게요. 몇 S는? 자, 여기는 9로 묶어보세요. 9죠? 27로 묶어보세요. 몇냐? 밑에서 위에 거 뺐죠? 이렇게 나오죠. 9로 묶잖아요. 1 곱하기 9에서 2 곱하기 어디요? 미안. 여기 안 썼어요. 미안. 이렇게. 됐죠? 그럼 쭉 갑니다. 얘 뭐 나와요? 마이너스 3의 그쵸? 그리고 얘는 뭐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가진 것들만 묶어볼까요? 그럼 3, 9, 27.
3의 10승. 그 다음 이렇게 쓰지 않아요? 예. 그럼 이거 뭐죠? 등비수열의 합이죠. 공비가 몇이고 첫째 항이 항의 개수가 10개. 그럼 한번 공식 써볼까? 3-1분의 첫째 항 3, 3의 10승 마이너스. 그럼 얘가 2분의 3의 10승 마이너스 1에다가 앞에 뭐 붙여주고. 그럼 최종적인 건 뭐라고 쓸 수 있냐? ES라는 놈은 2분의 3 곱하기 1 마이너스 3의 10승에다 마이너스 여기에 넣어줬어요. 거기다 누구까지 더해라? 10 곱하기 3에 그리고 나서 양쪽을 뭐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S가 구해지는 거야. 처음 S. 원래 내가 구하고자 했던 몇 급수가 구해지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 몇 급수는 이 등비 수열이 힌트입니다. 항상 공비를 곱하시면 돼요. 공비를 곱해서 빼면 실질적으로 요 안에는 항상 등비 수열의 합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힘들죠? 네. 그렇죠. 힘내셔야 돼요. 진짜요? 아니야. 25번 한번 가볼게요. 한 10분만 더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상우가 쉬자고 할 때 쉴게요. 자, 잠깐만. 자, 25번 뭐라고? 자, 가볼게요. 자, 상우야. 우리 지금 남자 3명밖에 없어. 우리가 강해져야 돼. 알았어? 아, 나 좀 황사고 저거. 씨. 빨리 시작해보자. 자, 25번 가볼게요. 일단은 시그마 K 이퀄 1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4번째까지. 오, 유명한 거 나왔다.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거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이거 외우는 새끼들 진짜 많아요. 이거 그냥 외우셔도 돼요. 이거 충격적인데요. 유일하게 저렇게 하나 차이 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것만 남아요. 그래서 얘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이거 외우는 애들도 있어요. 어차피 가운데는 다 소거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10까지였을 때 답이 뭐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1 넣고 여기다 10 넣으면 11 빼기 11분의 1 나와서 답이 11분의 10이었던 거예요. 여긴 첫 번째 넣으면 되시고요. 여긴 마지막 번째 넣으면 돼요. 그럼 얘는 답이 뭐 나와? 1분의 1에서 15분의 1을 뺀 게 정답이어서 15분의 뭐? 14가 정답이에요. 그 25번이. 그래서 PQ 더해서 답은 29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하찮아질 때쯤이고 우리 그래도 정석대로 한번 좀 써보자. B에서 A 빼면 뭐 나와? 1. 그러니까 얘는 아마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 아닐까라는 거야. 그리고 1부터 써보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 넣어보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샤랄랄랄라 마지막 14 넣어보면 14분의 1 빼기 15분의 1이니까 엄마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앞에서 하나 살아남고 대칭 살고 죽네요. 살고 죽어야죠. 그래서 답이 1 빼기 15분의 1 그래서 15분의 14가 나온 거구나 라고 알아두자라는 거. 이해 가셨어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헷갈리면 안 되죠. 자, 그럼 한 문제만 풀려볼게요. 하는 친구가 있는지. 있을까요? 전 있다고 봐요. 24번에 2번. 과연 지훈이는 해야 돼. 내가 나한테 질문했잖아요.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문제랑 비스무리한 거. 민유는 머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머리를 붙잡은다고 풀릴까요?
머리카락을 붙잡으세요. 생각해라, 민유야. 생각하자, 민유야. 나는 할 수 있다, 민유야. 이거 풀고 쉬어요? 네? 네? 이거 풀면 쉬어요? 뭐라고요? 이거 풀고 쉬어요? 뭐라고요? 여기 와보세요. 안 들려요. 이거 풀고 쉬어요? 아, 뭐야, 안 들리는데요? 나랑 자리 바꿔볼래? 가은아, 100문제 풀고 갈까, 오늘? 1000문제 풀고 갈까?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 오빠 안 들리잖아. 자, 한번 가볼게요. 요거를 테스트한 이유가 있어요. 요거랑 비스무리한 거 풀어봤죠, 앞에서. 얘는 n번째 항부터 찾는 게 중요해요. 가볼게요. 24번에 이거. 수민아 풀었어요? 오 마이 갓, 시했더네. 가볼게요. 풀었어요. 자, 가볼게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3 더하기 5분의 1 3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분의 1 지금 요걸 더해달래요. 그럼 일단은 저거를 먼저 뭐부터 구하셔야 돼요? n번째 항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n번째 항.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너네가 한번 말해봐. n번째 항은 뭐부터 시작해서? 3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더한 꼴일까요? 상호야? 잘 생각해봐. 어디까지 더해야 될까? n번째. 세 번째니까 7에서 끊겼고요. 두 번째니까 5에서 끊겼어요. 그럼 n번째는 어디서 끊겨야 될까요? 2, n 더하기 1. 그렇지. 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 넣어보세요. 3분의 1. 2 넣어보면 3 더하기 5분의 1. 3 넣어보면 3 더하기 5 더하기 7분의 1. 7까지 더한 거잖아.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먼저 얘부터 더할게. 그럼 얘를 먼저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얘만? 시그마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2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상우님? 그럼 한번 읊어주실래요? 뭐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니까 약분돼서 뭐 나오죠?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살아났겠죠. 그리고 상수니까 얘랑 곱해서 뭐 나와요? 그래서 얘가 n제곱 플러스 2n이고 얘가 바로 n제곱 플러스 2n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요? 그럼 얘들아, 선생님 지금 뭐 구하신 거예요? 내가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되게 빨리 계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1 넣어봐봐. 유나야, 뭐 나와? 3분의 1 바로 첫 번째 항 나오지. 2 넣어봐봐. 뭐 나와? 3 더하기 5분의 1이 8분의 1이잖아. 3 넣어봐봐. 뭐 나와? 3 더하기 5 더하기 7분의 1이 한 번에 구해지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찾은 게 뭐냐면 시그마를 돌렸지만 전체의 합을 구한 게 아니라 n번째 항을 구한 거예요. n번째 항.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뭐 해야 돼? 몇 개 더해달래? n번째 항까지 다시 더해달래. 그럼 얘를 한 번 더 뭐 해야 돼? 그치. n번째까지 이거 묶어봐봐. 어허, 분수 형태네요. 라는 거. 그리고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진, 연속한 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 분의 1이니까. 자, 시작해볼까요? b 빼기 a가 뭐 나와요? 2분의 1 나오잖아요. 그럼 2분의 1은 앞으로 빠지고요. 시그마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 얘는 아마 앞에 몇 개 살아남을 거다? 그렇지. 그걸 알고 시작하자 이거. 그럼 얘 한번 전개해 볼게. 1 넣어보면 2 넣어보면 3 넣어보면 이렇게 갈 거고 맨 마지막 가서 n 넣기 전에 n-1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n 넣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제가 아까 말했죠? 요게 이렇게 사라지네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사라지네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살고 죽고 살죠. 살고 죽고 살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답은 뭐냐? 앞에선 누구 살아남고 1 더하기 뒤에선 뭐가 살아남는다? 얘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n번째가 아니라 10번째까지 구해보세요. 그럼 10 넣으면 되는 거고. 5번째네요. 5 넣으면 정답 나오는 거예요. 어렵죠? 수학은 원래 어렵고
뭐라 하라 그랬어? 머리 탓하자라고 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이해했는지 모르겠네. 우리 엄마를 탓해야겠어.